여러분 혹시 고양이랑 함께 살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고양이와 입양해서 같이 살 계획을 가지신 분들 계신가요? 최근 들어서 고양이랑 생활하시고 싶으신 분들 많이들 늘고 입양률도 엄청 늘었는데 오늘은 정말 현실적으로 고양이랑 함께 살면 어떤 걸 포기해야 되는지 아니면 얼마나 집사들이 고통을 갖고 있는지 내가 진짜 고양이가 너무너무 귀엽고 이뻐서 입양을 고려하신 분들에게 장밋빛 희망을 갖고 있는 것들을 그냥 와장창 깨부실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현실적인 집사들의 고민이기 때문에 과연 고양이와 생활하면서 어떤 부분들을 정말 포기하고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도 나 정말 고양이와 살면서 이 정도 포기할 수 있으면은 정말 고양이를 입양하고 같이 생활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고양이와 생활하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은 뭐다? 바로 집의 인테리어다. 왜냐면은 고양이 가구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고양이가 사는지 내가 사는지 고양이 집에 내가 얹혀 사는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고양이 용품들을 하나씩 패어가서 사다 보면은 이게 완전 그냥 고양이를 위한 집을 내가 만들어줬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또 생활하다 보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또 포기해야 되는 게 집안의 가구들이에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 소파는 이제 제 게 아닙니다. 고양이 겁니다 라고 할 만큼 고양이랑 살면 소파, 커튼, 의자 이런 것들 고양이한테는 사실상 스크래처거든요. 물론 스크래처는 고양이의 일상적인 본능적인 발톱을 이용해서 긁는 행동이기 때문에 뭘 할 수 없지만 대안이 없으면 고양이들은 긁기 좋은 가죽 소파라던가 의자 같은 것들을 대체적으로 가서 긁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가구들이 상하게 되고 보호자님들은 이 가구는 이제 제 게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물론 스크래처를 많이 충분히 구분하면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구 요즘에는 또 가구들이 좋은 가구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긁어도 상처가 안 나는 가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구를 제한적으로 선택해서 구매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잠을 많이 주무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진짜 포기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바로 늦잠과 이 수면 패턴은 포기하셔야 돼요. 왜냐면 고양이들의 특징상 새벽 4시에서 6시 그러니까 야생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새벽에 충분히 잠을 못 자게 하고 아침 일찍 깨우는 고양이들이 진짜 많거든요. 울어서 깨운다던가 아니면은 보호자 근처에 와서 꾹꾹이를 한다던가 찌른다던가 아니면 얼굴 주위를 핥은다던가 그래서 내가 정말 자고 싶은데 얘가 나를 깨우는 건 밥을 달라는 거라던가 아니면은 놀아달라고 한다던가 간식을 달라고 한다던가 여러 가지 요구성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야생 패턴 고양이는 얘기했다시피 4시에서 6시에 해가 동트기 전에 보통 사냥 본능이 왕성해지거든요. 왜냐면은 사냥감들이 이때 잠에서 깨어나서 많이 움직이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사냥을 해야 되는 이 본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 입장에서는 이때는 나도 움직여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근데 내가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이 상황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보호자를 깨워서 사냥놀이를 해달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먹을 거를 달라고 한다던가 간식을 달라고 한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이로 인해서 고양이와 생활할 때는 아침 늦잠 이 많거나 아니면 나 수면 패턴 너무 중요한데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포기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요하신 분들은 자기 전에 고양이한테 놀이를 많이 제공해주고 특히나 먹는 거 급식을 많이 제공해줘서 고양이를 피곤하게 만들어서 고양이가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새벽에 일어나는 본능을 조금은 눌러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정말 내가 이것도 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새벽에 가지고 놀 수 있는 먹이 장난감 배치한다던가 먹이 장난감이 좀 안 된다 그러면 정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자동급식기를 하나 정도 놔둬서 자동급식기에서 밥을 좀 먹을 수 있게 해서 나를 깨운다던가 내 수면 패턴을 방해하지 않게 하는 방법도 추천드려요. 세 번째로는 고양이와 생활하면서 포기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깨끗한 바닥, 그다음에 털이 없고 먼지가 없는 집을 갖기는 매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너무 청소에 대해서 정말 너무 열심히 매일매일 청소해. 내 주변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 사람은 돌돌이와 그냥 닌자 샤크가 되게 좋다는데 닌자 샤크 들고 다니면서 계속 털하고 침대에 있는 거 이거 테이프로 계속 떼내고 이러면서 하는데도 찾아보면은 고양이는 어떻다? 털을 뿜는다. 털이 나오는 게 아니라 털을 뿜으면서 다닌다. 털 생산 기지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 털은 집안 곳곳에
널려 있다. 그러다 보니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뭐 취향이 있을 수 있는 분들 못하는 거 있죠? 이 털로 인해서 청결은 기본이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 이 검정 티셔츠는 포기해야 된다. 왜냐면 고양이 한 번 앉으면 털이 뿜어져 나와서 내가 고양이가 되는지 털이 나를 뒤엎는지 모르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고양이 털 관리에 대해서 집안 청결 관리 뭐 이로 인해서 보호자님들이 부지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청소하는 사람이 됐어 라는 거는 너무 좋은 일이겠지만 긍정적으로 본다면 내가 부지런한 뭐 청결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이 됐어. 하지만 힘든 점 포기해야 되는 거는 정말 깨끗하게 집안 환경을 유지하는 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털을 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많이 애로사항이 많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포기해야 된다. 라는 거죠. 와, 그리고 진짜 이거 포기하신 분들 제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라이브 방송했을 때 설문조사 잠깐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1년 동안 이거를 안 한 분들이 거의 70%가 넘더라고요. 70에서 80%가 깜짝 놀랐는데 이건 바로 장거리 여행, 3박 4일, 뭐 일주일 이런 것들은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행 유튜버가 될 수가 없어요. 여행 유튜브 중에 고양이 키우는 사람 있나요? 원지, 마니바트, 곽튜브, 뭐 체코제 이런 기타 등등의 여행 유튜버들 보면은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없어요. 고양이 키우는데 이렇게 장거리 여행을 계속 갈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고양이랑 살면 여행은 절대 즉흥적으로도 못 가고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최소한 2박 3일 여행 가는 것도 돌봄 계획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펫시터를 어떻게 구해야 될지 아니면 지인 찬스를 써야 될지 좋은 고양이 호텔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근데 그것보다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장기간 떨어져 있는 거에 대한 마음을 못 참아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굳이 이렇게 떨어지면서까지 여행을 이렇게 가야 돼? 그게 아니라 그냥 차라리 여행 안 갈래. 나 쉬는 날 있으면 그냥 집에 2박 3일 3박 4일 휴가 때 그냥 고양이하고만 무조건 있을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문제가 고양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보호자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분리불안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고양이와 생활하면서 포기해야 되는 것들 포기라기보단 자발적 포기죠. 자발적 포기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여행을 못 간다. 1년 중에 한 번도 여행을 안 간 사람들이 저는 저희 양신TV 구독하는 분들이 그렇게 70%가 넘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도 저는 펫시터나 호텔이나 뭐 지인 찬스를 써서 그래도 뭐 갔다 오실 줄 알았는데 그냥 안 가겠대요. 그냥 무조건 안 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은 진짜로 포기하고 산다.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봐보면은 물론 요즘에 또 분위기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요즘에는 이 약속 같은 거 특히 저녁 약속 많이들 안 잡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뭐 늦게까지 뭐 술 마시고 늦게까지 노는 것보다는 그냥 집에 일찍 가서 혼술하고 그냥 뭐 OTT 보면서 이렇게 지내는 삶의 트렌드가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특히나 고양이 보호자분들은 주위 한번 둘러보세요. 저녁 약속 잡기가 한번 힘들어요. 왜냐면 친구가 술 한잔 더 마실래? 그러면 그 고양이 떠오르죠. 얘는 혼자 잘 있나? 아니면 CCTV 보면서 얘 지금 못 먹고 있는 거 아니야? 나 자꾸 울면서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보면 마음이 찢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 집에 고양이 있으니까 빨리 가야 돼. 집에 우리 고양이 약 먹여야 돼. 밥 줘야 돼. 얘 배고파서 울고 있어. 뭐 간식 줘야 돼. 놀아줘야 돼. 이러한 것들 등등등등이 생각하면서 약속을 잡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활동형 사람이고 저녁 약속 많은 사람이라면 진짜로 포기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친구와의 저녁 약속이겠죠. 아까 인테리어 얘기하면서 인테리어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해요.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식물 키우는 거 포기해야 됩니다. 스칸다비아 스타일의 뭐 인테리어라던가 뭐 오늘의 집 보면 되게 이쁜 집들 많잖아요. 이쁜 집에 있는 킥이 뭡니까? 킥은 바로 분위기 있게 몬스테라, 백합, 튤립 이런 약간 플랜테리어 같은 것들이잖아요. 근데 고양이들은 하필이면 이렇게 이쁘고 좋은 식물이나 꽃들이 고양이한테 미치는 독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무해한 식물을 찾아서 해놨어. 그럼 어떻게 한다? 막 흙 갖고 장난친다던가 흙을 파헤치거나 씹어먹는다던가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플랜테리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포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다고 또 인조 식물을 온다 그럼 또 장난감인 줄 알고 뜯어먹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냥 나는 미니멀리즘으로 가야겠다라는 분들에게는 고양이가 맞지만 맥시멀리스트다 이런 경우에는 플랜테리어 중요하다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포기를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좀 개인차가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은 화장품, 특히 생활용품, 또 오일류 이런 것들, 향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화장품과 이런 것들은 포기해야 돼요. 저도 향수를 쓰고 있긴 하지만 진료할 땐 쓸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고양이를 만난다고 하면 강한 로션이나 에센스 이런 것들은 고양이도 특히나 냄새에 예민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특히 에센셜 오일 중엔 티트리올 계열 같은 경우는 독성이 좀 심하게 있어서 고양이와 생활하면서 사용할 수가 없죠. 특히 고양이는 어떤 것들이 많아요? 몸을 핥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뭐 향수라던가 아니면 오일류라던가 이런 것들이 묻거나 화장품 같은 게 묻고, 특히나 고양이가 와서 또 핥아주는 경우도 많아요. 내 얼굴을 핥는다던가 피부를 핥는다던가 이러면은 고양이한테 소량의 오일이나 이런 것들이 독성을 일으킬 수 있죠. 특히나 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내 피부 소중하신 분들, 이런 거 많이 써야 되는 분들은 마음껏 뿌리고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되게 중요하면서도 마음이 아프면서도 이거 되게 짠하면서도 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바로 고양이와 생활하면서 퇴사, 자유로운 직장 이동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것들, 특히나 퇴사는 정말로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내가 정말 짱짱한 직업이라던가 자유롭게 내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 이런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간혹 있잖아요. 직장 상사 스트레스, 뭐 프로젝트 스트레스, 마음에 안 드는 직장, 이런 때려치고 싶은 순간, 이런 것들 많지만 그럴 때마다 뭘 본다? 핸드폰에 있는 우리 이쁘고 사랑스러운 고양이 사진을 본다. 이 사진을 볼 때마다 고양이한테 나갈 밥값, 모래값, 병원비, 이거 나가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래, 고양이 때문에 우리 미미 생각해서라도 퇴사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아니면 확실하게 내가 이직을 할 수 있는 곳에 이직을 해서 우리 고양이 추루값, 뭐 간식값, 밥값, 병원비 벌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고양이한테 완전 직속 부양자죠.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와 생활하면서 정말 포기해야 되는 거는 뭐 쉬운 퇴직, 쉬운 백수 생활, 이런 것들은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조금이 아니라 정말 많이 힘들죠. 여기까지 제가 뭐 고양이와 생활하면서 포기해야 되는 것들을 쭉 현실적인 이유들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물론 이렇게 고양이와 살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집에 들어왔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고양이가 나를 맞이하면서 뭐 헤드번팅, 뭐 얼굴 부비 대고 야옹하면서 애교스러운 표정 짓고 막 반갑게 맞이해주면 그 순간 모든 걸 정말 잊게 되는 것 같아요. 고양이가 주는 기쁨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포기해야 되는 많은 것들보다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많은 분들이 고양이를 입양할 생각을 하고 있고, 입양해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고양이와 생활하면서 포기해야 되는 정말 현실적인 것들에 대해서 한번 쭉 나열하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나는 이런 것까지 포기해봤다, 한번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 영상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안녕.